어제 이 말을 드렸죠.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세 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복리의 원리, 선택의 원리, 습관화의 원리. 어제 영상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 좋은 말인데. 근데 나는 매번 작심삼일이잖아. 맞아요. 시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2일차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작한 것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유지가 폭발적인 가속도를 만드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성공을 단순히 시작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유지하고 폭발적으로 가속화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오늘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어제 1일차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배웠죠. 복리의 원리, 100원이 30일 후에 536억이 되는 복리의 마법. 선택의 원리,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탓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다. 습관화의 원리, 레리 버드처럼 매일 500번 자유투를 던지는 반복이 전설을 만든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모멘텀, 영향력, 가속화. 이 세 가지가 성공을 유지하고 폭발시키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멘텀을 만들어라. 모멘텀의 원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모멘텀의 원리입니다. 모멘텀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성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는 힘이죠. 자동차가 처음 출발할 때 힘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근데 한번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죠. 하지만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멈추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데런 하디가 여기서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를 하죠.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23개 딴 전설적인 수영선수입니다. 그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데런 하디가 이렇게 말해요. 마이클 펠프스는 12년 동안 훈련을 일찍 끝낸 적이 단 한 번뿐이었다. 12년이에요. 비가 와도, 몸이 피곤해도, 기분이 나빠도, 명절에도, 아픈 날에도 루틴을 지켰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를 만큼 마이클 펠프스가 집중해서 실천했던 루틴은 한결같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데런 하디가 이렇게 말해요. 꾸준함이 곧 경쟁력이다. 재능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경쟁력입니다. 루틴이 일하게 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멘텀을 만드는 핵심은 루틴입니다. 데런 하디가 이렇게 말해요. 루틴이 일하게 하라. 내가 일일이 결정하지 않아도 루틴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루틴이 중요합니다. 첫째, 모닝 루틴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집중하라.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데런 하디가 강조하는 모닝 루틴의 핵심은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를 확인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내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팅하는 거죠. 둘째, 이브닝 루틴입니다. 하루의 끝에도 집중하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루틴이죠. 오늘 잘한 것 3가지, 내일 가장 중요한 일 1가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수면 중에도 뇌가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하죠. 때로는 루틴을 뒤흔들어라. 루틴이 너무 익숙해지면 자극이 사라집니다.
가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루틴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데런 하디의 말입니다. 내 하루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모멘텀의 시작입니다. 꾸준함을 잃었을 때 생기는 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런 하디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꾸준함을 잃었을 때 생기는 일. 모멘텀이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가 처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떤 이유로든 루틴이 깨졌을 때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을 쉬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안 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러나디가 진실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쉬울 때는 누구나 잘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나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운동하는 건 쉽죠. 비 오는 날, 피곤한 날, 하기 싫은 날, 그날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독하거나 더 강한 게 아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한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통제하라. 영향력의 원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영향력의 원리입니다. 데런 하디는 영향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영향력은 인풋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내가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인풋을 차단하라. 미디어 소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뉴스, SNS, 부정적인 콘텐츠.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의 유리컵을 감시하라. 내 마음이라는 유리컵에 무엇을 채우느냐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긍정적인 것, 영감을 주는 것, 성장을 돕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 주변의 다섯 사람, 중거 집단의 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죠.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데이비드 맥클리랜드 교수의 연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의 95%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무리, 즉 중거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 태도, 부의 수준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면 나도 그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죠. 반대로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 평균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섯 사람의 평균이 지금의 나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라. 세 종류의 사람.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런 하디는 주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죠. 항상 부정적이고 내 꿈을 비웃고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3분짜리 관계만 허용할 사람들이죠. 필요한 때만 잠깐 연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는 없지만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성장한 사람들,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나를 끌어올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공 파트너를 찾아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십의
투자하라. 이미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자문단을 구성하라. 내 삶의 각 영역에서 이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찾으세요. 건강에서는 건강한 사람, 재정에서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커리어에서는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풍경이 달라진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영향력은 환경입니다.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풍경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책상 주변에 영감을 주는 것들로 배치하세요. 잘 보이는 곳에 목표를 써붙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환경을 만드세요. 반대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면 SNS를 덜 보게 되겠죠. 과자를 집에 두지 않으면 덜 먹게 돼요.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성장을 가속화시켜라. 가속화의 원리.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 원리는 가속화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원리죠. 데러나디가 웨이트 트레이닝 예시를 듭니다. 특정 중량을 12번 들어야 합니다. 12번을 다 들었어요. 한계에 도달했죠. 여기서 멈추면 평균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한계에 도달한 후 3번에서 5번을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추가 횟수가 운동량에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후 무엇을 얼마나 더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가 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중량 운동에서 정확한 자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횟수에 도달한 다음 손목의 위치나 상체의 자세를 바꿔 다른 근육들이 활동 근육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동작을 최대 5에서 6회 더 반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계를 넘은 후 조금 더 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과 전설의 차이입니다. 기대를 초월하라. 9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러나디가 가속화의 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죠. 타인의 예상을 뛰어넘어라. 기대를 초월하라. 당신이 직장에 다닌다고 해봐요. 상사가 보고서를 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선택이 3가지죠. 화요일에 제출하는 것. 그건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수요일에 제출하는 것. 그건 기대에 미달하는 겁니다. 월요일에 제출하는 것. 그건 기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초월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은 기대한 것만 받는다. 기대를 초월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을 받는다. 이게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운동을 30분 하기로 했어요. 31분을 해보세요. 하루에 책을 10페이지 읽기로 했어요. 11페이지를 읽어보세요. 그 1분, 그 한 페이지가 가속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컴파운드 이펙트는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죠. 나쁜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일 나쁜 선택을 하면 그것도 복리로 쌓여요. 오늘 운동 안 한 게 내일 운동 안 하기 더 쉽게 만들죠. 오늘 충동 구매한 게 내일 충동 구매를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는 법이 없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컴파운드 이펙트를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하겠죠. 그리고 데러나디가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반드시예요. 선택이 없습니다. 수학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내 주변의 5사람을 적어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입니다. 그 5사람의 평균이 지금의 나입니다. 5년 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오늘의 나만의 모닝 루틴을 딱 하나 정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목표를 한번 읽는 것만 해도 됩니다. 이게 하루의 모멘텀을 만듭니다. 셋째, 오늘 뭔가를 할 때 딱 하나만 더 해보세요. 운동을 30분 하기로 했으면 31분을 해보세요. 책을 10페이지 읽기로 했으면 11페이지 읽어보세요. 그 1분, 그 한 페이지가 가속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2일차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멘텀의 원리. 마이클 펠프스처럼 12년간 루틴을 지키는 것. 꾸준함이 곧 경쟁력입니다. 둘째, 루틴이 일하게 하라.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이 하루의 모멘텀을 만들어요. 셋째, 영향력의 원리. 내가 먹는 인풋, 주변 관계, 환경이 나를 만듭니다. 넷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나입니다. 더 나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다섯째, 가속화의 원리. 한계 후 조금 더 하는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여섯째, 컴파운드 이펙트는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지금 당장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복리는 처음엔 안 보입니다. 100원이 20일 후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21일부터 폭발합니다. 30일째 536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선택들이 5년 후에 폭발할 거예요. 반드시 폭발합니다. 수학이니까요.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작은 선택을 하세요. 컴파운드 이펙트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